안녕하세요. 고2 서울대반 담임 유용곤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는 이제 반사체 원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사물인데요. 이 물체는 우리가 평소에 관찰할 수 있는 대상들과 조금 다른 표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반사체 원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반사체 구에 대해 표면적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림은 손과 이제 눈으로 그리는 것이죠. 하지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이런 사물에 대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관찰의 표현적인 특징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 훨씬 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관찰과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서 반사체 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은 고2 학생의 소묘작입니다. 반사체 구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반사체 구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풍경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둘째, V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풍경을 이제 거울처럼 반사를 하는데, 반사되는 풍경이 거울과 같은 이제 평면이 아니라 이제 왜곡된 구와 같이 일그러진 공간 속에서 반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반사체 구를 표현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형태, 두 번째는 왜곡된 명암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먼저 왜곡된 형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볼 그림은 애셔의 그림인데요. 이제 애셔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판화가죠. 그의 그림 속에 있는 반사체 구에 비춰진 풍경을 본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왜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 여기서 보여지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손과 달리 여기서 굉장히 강한 왜곡으로 일그러진 형태로 손이 들어가 있죠. 둘째, 이제 수직과 그리고 수평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실내의 공간 또한 위쪽으로 갈수록 아주 강한 왜곡을 그리면서 표현이 된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감이 나오겠죠. 이제 이러한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구의 외곽면으로 갈수록 이제 형태적인 왜곡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눈에서 원구의 가장면 부분이 가장 크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바로 어안 렌즈를 이용해 촬영한 빌딩의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형태적 왜곡이 사진을 통해서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직육면체의 빌딩이 휘어진 모습을 볼까요? 마치 하나의 구처럼 아주 거대하게 휘어져 있죠. 그리고 2층부터 시작되는 유리창들의 간격과 이런 형태적인 왜곡을 본다면 아주 강한 투시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런 빌딩을 보면서 이 정도의 투시를 경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원구 속에 비춰진 공간처럼 마치 어안 렌즈에서도 이러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내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 5층 외곽에 있는 유리창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2층 중앙에 있는 이 유리창의 모습을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적인 왜곡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소묘입니다. 이제 소묘로 표현된 반사체 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닥면은 하얗고 그리고 직선의 선들이 깔려 있네요. 여기서 특히할 만한 점은 선들의 왜곡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가까이에 그리고 원구의 외곽가리에 있는 이러한 직선은 이 정도의 크기로 휘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직선은 이 정도의 완만한 곡선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원리가 여기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바로 원구의 외곽면에 있는 것은 크게 휘어지고 그리고 원구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얇게 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왜곡은 화면의 이런 수직 면뿐만 아니라 수평선상에서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바로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톤입니다. 앞서 반사체 구의 표현적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왜곡된 형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이죠. 둘째, 왜곡된 명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엔 왜곡된 명암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애셔의 그림입니다. 이제 가운데에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반사체 원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확산체 원구가 있습니다. 마치 석고로 그린 듯한 이제 확산체 원구인 거죠. 이건 무척이나 친숙합니다.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왼쪽을 살펴볼까요? 반사체 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고와 비교해서 음영이라고 말할 게 사실은 원구 자체에서 나오는 음영은 없죠. 이제 풍경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토니 대비 같은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앞서 보았던 소묘작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톤이 분리는 이제 하얀색 바닥면과 그리고 어두운 실내면 이 윗부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은 옅어지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강해진다 라는 원근에 따른 톤의 차이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앞부분에 있는 검은색 직선은 이런 식으로 강한 음영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이게 멀리 갈수록 희미해지면서 이제 사물의 원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하이라이트가 바로 원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이라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원구가 잘려져 있는 듯한 커팅 라인일 텐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체, 원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톤 대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반사되는 풍경을 감싸고 있는 원구의 존재감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원구의 표현적인 특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평소에 사물을 그릴 때도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그리기 이전에 사물이 왜 그러한 표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1 서울대반 담임 유용곤이었습니다. 미술기초 릴레이 커버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육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